봉황새 작전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특전사를 전역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보다도 많은 장병들이 희생된 사고입니다. 하지만 특전사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봉황새 작전은 80년대 군부 독재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전 근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고로 많은 군인들이 망했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군에서는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2년 2월 6일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바뀌는 신활주로 건설 준공식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는데요. 이를 봉황새 1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에서는 707 특임대원들과 공군 C-123 수송기 3대를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투입이 결정된 행사 전날인 2월 5일 출발지인 서울공항과 도착지인 제주공항 둘 다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 비행기가 도저히 뜰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공항에서는 모든 항공기가 이륙이 중지되었고 전술 공수비행단에서도 이륙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2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의 분위기는 까라면 까라는 분위기였고 당연히 닥치고 이륙부터 하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총 3대의 C-123 수송기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발했고 그중 제일 앞에 가던 수송기는 2월 5일 한라산 인근에서 사라집니다. 다음날 오후 4시 한라산 1060m 지점에서 축한 기체가 발견되었고요. 당시 군 수송기에는 안전 장비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GPS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종사의 육안에만 의존해 비행했을 텐데 눈이 오는 상황에서 한라산 근처를 비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분명 조종사도 이를 알고 있었을 텐데 까라면 까라는 당시 문화 때문에 조종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륙을 했겠죠. 이 때문에 승무원 6명과 탑승객 47명, 총 5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인데 더욱 유족들을 울리게 하는 것은 군의 태도입니다. 군에서는 무리하게 대통령 경호작전을 진행했다 53명의 장병들이 상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조작했는데요. 사고 당시에 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관들이 도착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군에서는 찍은 사진을 모두 회수했고 경찰관들에게 평생 동안 발설하지 말라는 강요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증언하길 빠르게 사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CC마대 자료에 한 번에 담아 옮겼고 헬기 자네들은 그 자리에서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역시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자네들은 그대로 땅에 버려져 있어 아직도 땅을 파면 자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추락 당시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제주신문의 서재철 기자 덕분입니다. 서재철 기자는 헬기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특전사 수색대원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현장을 발견해 사진을 찍은 뒤 등산객으로 위장해 한라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 통제 때문이었죠. 이후 7년 뒤인 1989년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서 얼마나 언론 통제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은 조종사의 착각으로 빚어진 소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즉 41시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조종사의 책임으로 사고의 원인을 못 박은 것이죠. 군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따라 철저하게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빠르게 사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대 자루에 우겨 넣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총 99회의 을 수습했다고 하는데 당시는 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를 대충 수습하고 또 발표 역시 대충 했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장병들의 목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나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군에서의 발표 역시 간첩 침투 작전에 대한 동계 특별훈련을 진행하다 쏟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작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발표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작전 하다가 하겠다면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 발표를 한 것이죠. 이후에 세워진 충원비에는 대침투 작전 훈련 중에 샀다고 쓰여 있었고 2015년에 와서야 대통령 경호작전 중 샀다고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실제 바뀐 전후 사진입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이 사고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도 승의 명목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특전사 대원들이 사비를 각출해 충원비를 세웠고 추모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특전사 중 몇 명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참 안타깝고 허망한 사건입니다. 53명의 젊은 청춘이 생을 마감했는데 군에서의 입장은 은폐하기에 바쁘고 실제로 군의 은폐는 잘 진행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도 모르죠. 이번에 충원비와 원점비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원점비는 추락 지점을 말합니다. 한라산 중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충원비와 원점비는 한라산의 관음사 코스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충원비는 관음사 지구지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원점비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다. 관음사 지구지소를 바라본 상태로 오른쪽으로 한 50m 정도 옆에 충원비가 있습니다.
충원비에 대한 설명에는 명확하게 대통령 경호작전 중 했다고 써져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충원비는 특전사의 상징인 베레모가 쓰여 있었고요. 헌화도 되어 있고 태극기 역시 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물어보니 추모 날짜가 아니더라도 특전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도 역시 혹시 특전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만큼 특전사분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뒤편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대통령 경호작전 중 했다는 설명으로 수정된 추모비가 있었고요. 그 뒤편으로는 헬기 잔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은폐를 위해 큰 잔해들은 모두 수거해 폐기했지만 유족들이 땅을 파헤쳐 남은 잔해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잔해들이 아직까지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뉴스 기사만 봐도 아직도 땅을 파면 잔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마음이 좀 경건해지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실 충원비를 가면서 혹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충원비를 둘러본 뒤에 바로 원점비로 올라갔는데요. 원점비는 충돌한 그 지점에 세워놓은 비석을 말합니다. 1000m가 넘는 산 중턱에 있어 올라가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위치를 말해주는 표지판들이 있는데요. 원점비는 16번 표지판을 지나서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등산 코스에서 16번 위치를 본 뒤에 원점비가 있다는 흰색 표지판을 보면 거의 다 온 건데요. 흰색 표지판이 원점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등산로를 살짝 벗어나서 이동해야 합니다. 등산로에서 150m를 빠지면 원점비가 나오게 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가파르니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면 바로 깊은 계곡인데요. 여기서부터 원점비가 보입니다. 저기 보면 태극기와 표지판이 있는 것이 보이죠. 가는 길에는 사람을 한 명도 마주치지 못했으니 조금 으스스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누군가가 불상도 가져다가 놓았고 꽃도 꼽아두었습니다. 원점비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특전여단 12대대에서 놓은 비석도 있는데 특전사분들이 역시나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나 봅니다. 그 위에는 검은 베레 용사들이 생명을 바친 곳이라고 적혀있어 원점비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족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지점에도 수습하지 못한 신들을 묻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태극기는 제3공수 특전여단 15특전대대에서 설치했다고 적혀있고요. 원점비 뒤에는 추모하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추모비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고요. 참 막상 가서 보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주는 특전사분들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라산을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쯤 들려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